LP의 위탁운용사에 대한 ESG 실사 관련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LP들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위탁운용사의 ESG 투자 실천에 관한 내용을 관련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P를 비롯한 일부 GP사들과 같이 ESG 투자 및 그 ESG 이행에 관하여 외부 컨설팅도 받고 내부 규정 조직도 정비하면서 ESG 투자 관련 준비를 충실히 한 사례도 있지만 출자자 펀딩 준비 단계에서 급히 ESG 관련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웨비나를 계기로 어떤 내용으로 GP사에서 그 LP의 ESG 관련한 실사를 준비하면 되는지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도 드리고 저희 업무 사례도 몇 가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5분에 소화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좀 많긴 한데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LP의 위탁운용사에 대한 ESG 관련 실사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 수행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보고서는 그 올해 베인앤컴퍼니와 ILPA라는 그 LP 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길지 않은 보고서이기도 하고 그 100개 넘는 그 세계 유수 LP의 설문 결과를 담고 있어서 ESG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출자자의 ESG 통합에 대한 실행, 인식, 움직임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으며 ESG에 대한 고려를 리스크 해소의 관점을 넘어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ESG 관련한 이행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투자 프로세스에서 ESG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P 투자 프로세스에 맞춰서 살펴보면 그 많은 LP들이 ESG 관련 펀드의 그 펀딩 여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GP가 투자 대상 선별을 위한 과정, 그리고 잠재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부터 투자 집행 이후 투자 대상 회사 관리 과정에서 ESG 요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 및 성과 추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엑시트 이후 ESG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발간하고 있는지 등 투자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ESG 요소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ILPA에서 위 프로세스별로 LP들이 어떠한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본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는 ILPA 회원 기관 중에서 UN PRI에 가입한 LP들이 투자 운용사 선정 실사 시에 ESG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인데요. 조금 전 이상훈 전무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 업무 처리 사례들도 ILPA 리스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GP사에서 ESG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GP사의 책임 투자 원칙이 반영된 투자 정책이 있는지 여부, UN PRI 등을 포함한 국제 이니셔티브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사의 ESG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에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투자 전문 인력, 직원에 대한 ESG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레이징 단계에서는 PPM이나 LPA 등 그 펀드 관련 서류에 ESG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그 잠재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ESG 중요성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함께 최근 투자에서의 ESG 중요성 분석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잠재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ESG 실사 과정, 실사 결과의 보고 대상, 그리고 이러한 실사 결과가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ESG 관련 실사 결과가 거래 관련 계약에 통합되는 방식에 관하여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후 단계와 관련하여서는 그 투자 대상 회사의 그 ESG 관련 가치 창출을 위해서 GP사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 대상 회사가 ESG 관련 역량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지, 투자 대상 회사의 이사회를 통하여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모니터링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동안 중요한 ESG 요소의 관리에 대하여 기여하는 방식, 투자 대상 회사의 ESG KPI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 이용 방식, 엑시트 준비 과정에서의 ESG 요소의 활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P에 대하여 ESG 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보고하는지, ESG 관련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P의 ESG 실사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웨비나 청중 분들 중에는 투자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GP에 대한 ESG 실사 준비도 VC와 PE의 투자 특성 그리고 그 규모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VC와 PE의 여러 차이점 중에서 ESG 실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블라인드 펀드 규모가 VC보다 PE가 더 크지만 펀드당 투자하는 회사의 수는 VC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VC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작고 실사도 간단하게 VC 내부적으로 하거나 외부에 실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하이레벨 실사를 간단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VC가 투자하는 회사의 생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VC들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클럽들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시리즈 DEF, 프리 IPO 단계를 거치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개별 GP 기준으로는 개별 투자 대상 회사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VC에서 투자 시에 그 개별 회사 실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실사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날이 높아지는 LP의 ESG에 대한 요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VC 내부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PE의 바이아웃 딜 그 블라인드 펀드 기준으로 보면 펀드 규모도 크고 일반적으로 경영권 인수 딜의 경우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딜이 많기 때문에 실사도 상세하게 진행하고 실사 자체에도 많은 비용을 투입합니다. IMMP에서 잠재 투자 대상 회사의 ESG 실사를 외부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실사에 별도로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여력과 더불어서 경영권 지분 확보를 통해 ESG 실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이사회를 통하여 투자 대상 회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그 외국계 LP로부터 펀딩 단계에서 VC가 ESG 관련한 광범위한 질의서를 받고 저희에게 그 자문을 의뢰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만 해도 임팩트 투자를 하는 VC를 제외하고 VC에서 ESG 관련한 준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에는 펀딩 진행 중에 ESG 관련 실사 질의서를 받은 것이어서 저희 업무 범위를 회사 내부 규정을 검토해서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한 투자 정책을 작성하는 것과 LP의 ESG 실사 질의서 관련해서 회사가 작성한 답변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VC 특성에 맞는 ESG 투자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ESG 투자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LP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잘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서 먼저 그 투자 정책 작성 관련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 실사, ESG 실사 질의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의는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연히 저희 고객도 이미 투자 정책, 세부 투자 규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존 투자 정책에 ESG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ESG 투자 정책을 새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물론 기존 투자 정책에 ESG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ESG 관련 투자 정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ESG 투자 정책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ESG 투자 관련한 절차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ESG 투자 정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LPA ESG 실사 질의서 관련 자문도 그렇고 앞서 소개 드린 ILPA의 그 실사 질의서도 그렇고 저희의 그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받은 저희가 인제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받은 외국계 LPA 실사 질의서 내용을 보면 단순 yes, no로 표시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계 LP였기 때문에 ILPA 실사 질의서와 내용이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았고 앞에서 실사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에 대한 답변이 노인 경우에 예컨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라든가 투자팀에 대한 교육 여부와 같이 현재 이행하고 있진 않지만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이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질의서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이행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었습니다. 투자 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 관련해서는 대부분 ESG 실사를 전제로 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투자마다 ESG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VC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자료에 회사 관련 필수 실사 자료와 함께 심사역이 해당 잠재 투자 대상 회사에 관해 파악한 ESG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 ESG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ESG 실사 질의서에 기재하였었습니다. LP 보고나 엑시트 관련 사항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C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 시마다 외부 실사를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짜여진 내부 ESG 투자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딜 소싱 단계에서 해당 투자가 투자 금지 업종에 해당하진 않는지, 그리고 투자 검토 단계에서 투자 심사역이 ESG 관련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으로 정리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PE 고객의 국내 LP의 ESG 이행 점검 관련하여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펀딩 시 ESG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국내 LP들은 다수 있었지만 LP사에서 ESG 투자 실태 이행에 관한 점검을 한 전례가 없어서 많은 GP사들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산업은행이 작년 말에 위탁 운용사 중 50개사에 대하여 ESG 투자 실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PE 4개사, VC 3개사를 ESG 우수 운용사로 선정하였는데 저희가 자문을 제공한 PE도 이 ESG 우수 운용사에 선정되었었습니다. 먼저 ESG 이행 점검 절차를 보시면 점검 대상 GP에 대해서 요청 자료 리스트를 송부하고 이를 받은 GP사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ESG 이행 점검을 담당한 외부 용역 회사에서 GP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수 이행사 선정 통보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수 이행사로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포함해서 ESG 관련 펀드 출자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 자료 리스트는 전체적으로 3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항목을 본 슬라이드에 기재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의결권 행사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바이아웃 투자 위주로 하는 PE의 경우에 별도로 의결권 행사 관련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마이너리티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국내 LP ESG 이행 점검의 경우에 yes, no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항목도 다수 있어서 해당 규정, 지침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정량적으로 보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리스트상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적절한 형식으로 갖추는 것이 현명한 준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의 그 고객에 대한 ESG 관련 자문은 LP ESG 이행 점검 시점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보다 한참 전인 그 작년 4월경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임직원 ESG 교육도 진행하고 투자 정책 및 그 관련 규정에 ESG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미리 제공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고객사 ESG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행 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내부에서 ESG를 담당하는 임직원분들과 저희도 함께 관여해서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였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고객사 자체적인 ESG 관련한 노력입니다. 저희 고객사 포트폴리오 회사 중에 치킨 회사, 장난감 회사가 있었는데요. 포트폴리오 회사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포장재, 장난감 소재 등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두되는 중요한 ESG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고 ESG 관련 사항들을 기업의 가치 제고의 방향으로 해당 기업과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ESG 이행 점검 과정을 자문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ESG 관련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VC LP 펀딩 관련한 질의서에 기재한 것처럼 미비된 사항에 관한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ESG 이행 평가를 충분히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SG 관련 이행 사항을 그 외부 용역 회사가 와서 단기간에 점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GP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을 내부 규정 서식에 맞추어 관리하고 요청 자료 리스트 목록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외부 실사 시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ESG 업무 조직과 임직원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LP와 해외 LP의 ESG 실사 관련한 내용 및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ILPA에서 제시한 ESG 실사 목록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의 ESG 관련 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ESG 투자 관련 체계를 정립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을 포함해서 3년간 한국산업은행에서 ESG 이행 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공제회나 민간금융기관 LP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ESG 이행 점검이 향후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중에 ESG 투자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마련된 투자 절차에 따라 이행을 실제로 하면서 회사 사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